안녕하세요. 꿈꾸는 영어쌤입니다. 혹시 패들릿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2학기에 복직해서 패들릿 사용도 조금 늦어졌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패들릿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 편한 점이 많아서 영어과 공통 계정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활용하고 있는 패들렛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패들렛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영어과 선생님들과 공통 계정을 활용하여 영어과를 위해 패들렛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들렛에 가입하고 패들렛을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들렛 중에 하나를 복사해서 좀 수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들 이름을 먼저 가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간단하게 수업 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놨고요. 저는 올해부터 원격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거꾸로 수업을 조금 염두에 두어서 영상을 매일매일 찍고 있는데요. 매 차시 수업 영상을 찍어서 혹시라도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보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도 역시 영상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모두가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학생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수업 영상은 지금까지 쭉 패들렛에 업로드를 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두었고요. 아마 1차 지필평가가 끝나면 그 동영상 설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칼럼에는 그날 과제를 줄 때 어떨 때는 스스로 알아서 정리를 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 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예시칸에다가 어떤 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작성을 한 것인데요. 쭉 내려서 보시면 어떤 날은 정답을 쓰게 하고 어떤 날은 스스로 자기가 정리할 수 있게 하는데 학생들별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친구들도 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날은 좀 학습량이 많아서 좀 필기한 걸 검사하고 싶다. 이럴 때는 필기한 것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 학생들이 그날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승인이 필요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씩 느낀 점이라든지 개인적인 내용을 적게 하고 싶을 때는 제가 설정을 살짝 바꿔서 제가 승인 버튼을 눌러야지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곳에 나타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 설정 방법은 잠시 후에 패들렛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교과서 혜택을 쓸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쭉 아래로 보시면 이미지나 PDF나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PDF로 내보내기를 선호하는데요. 제가 가끔 사진을 올리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사진까지 같이 보려면 PDF로 내보내기 하는 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DF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학생들이 썼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특을 쓸 때 왼쪽에는 태블릿을 켜서 패들렛 화면을 띄워놓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 과세특을 바로 작성을 할 생각입니다. 자, PDF가 완성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제가 올린 내용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 게시물로 직접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해놨던 것은 클릭하면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다시 보면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이름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삭제를 해놨지만 그 학생이 그동안 했던 게 날짜별로 쭉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필기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학생들이 필기한 게 그 사이즈로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때그때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나중에 교과 세특을 쓸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정말 이해를 잘 했나, 열심히 들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맡은 과목 중에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딩 로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딩 로그를 제출하게 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검사를 하고 그때그때 메모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해서 제출한 것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서 먼저 돌려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해당 리딩 로그를 찍어서 자기가 해당하는 칼럼에 올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언제든지 리딩 로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클릭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프린트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걸 잘 관리해서 그때그때 찾아서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곳에 자기의 과제물을 꾸준히 쌓아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는 경우에 굉장히 확인이 쉽고 또 분실의 위험도 없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제가 또 영미문학 읽기 할 때 이번에 수행평가 과제가 첫 번째 과제가 SNS 게시물 만들기였는데요. SNS 게시물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공유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구들의 작품에 대해서 어떤 감상평도 쓰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도 채점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눌러서 바로 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PDF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면 전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발표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발표를 하려면 뭐 이메일을 찾아서 열어서 파일을 클릭해서 교사의 컴퓨터에서 열어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USB를 가지고 와서 그 USB를 교사 컴퓨터에 연결해서 또 다시 클릭해서 열고 이런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영어의 날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업로드해 놓은 게시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로 자신이 해놓았던 그런 게시물을 활용해서 따로 뭔가 연결할 필요도 없이 패들렛만 켜놓고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지필평가 끝나면 발표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렇게 언제든지 게시판에 접근해서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것도 어떤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활용을 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이번에 영어의 날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과연 창체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안내 영상을 보고 금방 익혀서 또 이렇게 제출물을 많이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패들렛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 계정으로 일단 학생들과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영어과 선생님들과 이제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자료들을 해마다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들을 패들렛에 잘 남겨놓으면 패들렛이 워낙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운로드도 그 게시물을 클릭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영어과 예산으로 영어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패들렛을 하나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패들렛 프로 계정을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는데요. 그 계정으로 만든 게시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학년 영어과 이제 문서를 먼저 만들었는데요. 참고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들렛에 메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폴더 만들기 기능을 통해서 만든 건데요. 이 폴더 만들기 기능도 역시 프로 계정에만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영어과를 위해서 만든 게시물을 보시면 공지사항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영어과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그때그때마다 물론 종이 게시물을 활용하고 또 학습 플랫폼에 링크로 알려주거나 뭐 이미지로 첨부하거나 했었는데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기 초에 설명했던 영어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주었고요. 중간에 어휘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도 한번 더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기간에 저희가 영어과 전체로 공유해서 다루고 있는 학습지가 있는데요. 그 학습지의 정답을 처음부터 주진 않고 시험 임박해서 혹시라도 마지막에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아니면 정답 내용을 정확하게 필기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과 학습 자료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패들렛 안에서 링크로 주면 또 이렇게 다른 방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은 이미지를 클릭해서 정답을 확인하고 몰랐던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댓글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문으로 달았던 그 내용도 혹시라도 학습지를 분실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언제든지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 개인 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이제 담벼락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는데요. 이렇게 영어과 공통 계정을 활용하면 이걸 또 2학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는 게시물의 개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여러 게시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의 날 행사를 했던 것도 이렇게 공유해서 이 게시판에 갖다 놓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만들어 본 게 저희 영어과에서 항상 학기 초마다 평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진도 계획표를 짜거나 할 때 그때그때 작년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막 받기도 하고 예전 학교에서는 웹하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나마 이전 자료들이 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새로 옮긴 학교에는 웹하드를 또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물어 파일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패들렛을 사용해서 그동안의 자료들을 쭉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접근성도 뛰어나고 보기도 편하고 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어과 관련 문서 모음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는 과목 세특 도움 자료, 이게 교육부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생기부 기재할 때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도 함께 업로드해서 앞으로 계속 함께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학생들의 우수 작품들을 모아서 서로 공유하고 또 다음에 비슷한 수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또 학생들에게 예시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시판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3학년들이 이번에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이것들을 또 공유해서 다음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 사용을 해보기도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이것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현재 생기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영어과 게시판이긴 하지만 담벼락 개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살짝 영어과 패들렛을 활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에게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라서 이걸 소개하는 담벼락을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학생들이 여기 접속해서 한글 파일이나 이런 것들 다운로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으로 파일을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학교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공간은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게시판이 있으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접속하면 이곳에 도달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과 그리고 영어과 공통 계정을 활용해서 앞으로 활용할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봤는데요. 물론 이제 막 지난주에 만들기 시작한 거라서 아직은 내용이 더 많지 않지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다른 학년 영어과 선생님들께도 사용 방법 등을 안내를 해드리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패들렛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패들렛을 서식별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계정으로 패들렛을 가입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들렛에 가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크롬 창을 열고 자신이 원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패들렛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패들렛에 바로 접속할 수 있고요. 가입하기 버튼 누른 뒤에 이미 구글 계정으로 접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원하는 계정이 바로 뜨고요. 원하는 계정을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무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패들렛에 대한 알림을 받을 건지 말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너무 계속해서 알림이 오는 게 싫으시면 알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교사라면 5개까지 담벼락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걸 설정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계정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 설정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설정에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언어 한국어 밑에 교사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항목에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기 해서 밖으로 나가면 처음에는 3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이제는 5개까지 담벼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북마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는 항상 실수로 삭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 코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똑같이 쓰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들렛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수업에 사용했던 학생들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수업 노트 패들렛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들렛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총 8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때그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는 쉘프라는 이 서식인데요. 이 선반 서식인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거는 장점이 이렇게 칼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칼럼 제목을 붙이고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게시물을 만드는 형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사용하고 있는 서식도 이 서식이라서 이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서식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안내사항, 먼저 수업 노트 활용 방법, 이런 식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생들의 이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작업할 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하나를 작업해 놓으시면 이제 수업 노트 말고 다른 게시판을 만들 때는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럼 추가 버튼을 쭉 활용해서 이렇게 쭉 만드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름과 설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쭉 가서 보시면 설정 버튼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모든 걸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를 들면 2학년 1반 수업 노트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바로 바뀌고요. 설명에는 예를 들면 매일매일 꾸준히 작성하는 수업 노트입니다. 혹은 2학년 1반 학생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작성하는 수업 노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이콘을 항상 추가를 해주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귀여운 아이콘들이 많아서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타나서 굉장히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고 항상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가셔야지 중간에 나가버리면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주소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앞부분이 워낙에 이메일 주소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너무 길어서 이걸 직접 쳐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건드리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색부터 시작해서 그림까지 고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번 골라서 예쁜 담벼락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꼴은 제가 워낙 진한 글씨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설정을 그대로 두는 편이고요. 내려오셔서 저작자 표시는 사실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게시물을 썼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인데요. 사실 패들렛은 로그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들어와서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들에게 패들렛을 가입시키고 학생들이 로그인한 상태로 게시물을 작성하게끔 하시려면 저작자 표시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 게시물의 위치는 게시물을 학생들이 딱 눌렀을 때 맨 앞부분에 게시물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나타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업 노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자료일수록 아래로 이렇게 밀려나고 최근 자료가 위에 보이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새 게시물의 위치를 처음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가장 위쪽에 가장 최신 자료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댓글은 제가 가끔 답을 달거나 피드백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댓글은 달 수 있게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댓글 달거나 물론 장난을 칠 때도 있지만 저는 댓글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응에 보시면 저는 좋아요 반응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학생들이 손쉽게 하트 버튼을 눌러서 공감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두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일과를 다 배우고 나서 일과를 다 배운 소감을 한번 적어봐라 라는 내용을 패들렛에 쓰게끔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라서 조금 공유하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좀 꺼릴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쓰는 거는 게시판에 너희는 볼 수 없을 거야. 선생님만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릴 수 있게 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승인필요 버튼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면서 어프로브 버튼을 제가 눌러야지만 모두가 보이는 공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만 보고 싶은 게시물을 중간에 섞어주고 싶을 때 이 설정을 바꿔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비속어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게 한국어 필터링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시판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을 하면 예를 들면 4월 24일 그리고 뭐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적고 바깥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게시물을 4월 25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비비비 작성을 하면 나와서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때로는 자신이 필기한 그런 내용을 사진으로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휴대폰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학습지를 사진으로 찍고 업로드 버튼 눌러서 파일을 자신이 했던 그 사진을 바로 선택하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휴대폰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학생들이 필기한 게 예를 들어 있다면 이렇게 사진을 바로 올리면 바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파일이든지 굉장히 쉽게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올릴 때도 플러스 버튼 누르고 링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로 영상에 링크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썸네일과 함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도 작은 창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큰 창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바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반을 이용한 담벼락이 되겠고요. 자, 다른 담벼락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과 파일을 작성을 할 때는 그리드라는 그런 메뉴를 활용을 해봤는데요. 그리드가 이건데 줄지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줄지어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담벼락이랑도 비슷하긴 한데 담벼락은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드는 이렇게 줄별로 가로가 몇 줄, 4개면 4개 게시물, 그 다음에 또 4개 게시물, 또 4개 게시물 이런 식으로 줄을 지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드를 사용해서 이제 영어과 게시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설정 버튼에서 첫 게시물이 처음에 나올 건지 마지막에 나올 건지를 잘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새 게시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면 위쪽에는 PDF 파일을 쭉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또 한글 파일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패들렛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기 때문에 이게 휴대폰으로 하든 아니면 컴퓨터로 하든 클릭하자마자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면 PDF 파일은 딱히 다운로드를 받지 않아도 클릭하면 내용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읽어보고 이 파일은 별로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면 끄고 다른 파일을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PDF 파일로 한번 올려두고 그 아래쪽에 한글 파일을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글 파일을 클릭하면 한글 파일은 바로 보이지는 않고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된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로 작성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모든 서식을 다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제가 벌써 2개를 만들었는데요. 또 하나 패들렛 만들기를 선택해서 이번에 사용하기 시작한 게 타임라인인데요. 타임라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로로 일렬로 쭉 나타나서 되게 보기가 굉장히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특히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쭉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면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된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뭐 zip 파일이나 웹에서 검색한 내용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IF에 굉장히 귀여운 그런 파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cute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금방 나타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을 금방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게시물을 만들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역시 게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1차 지필평가 이후 발표 활동 이렇게 적어보고, 저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영어회나 행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건 이제 온라인으로 했던 거라서 사실 내용을 적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는 활동으로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세특에 적어줄 생각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한 내용으로 발표를 잘한 학생들에 한해서 그걸 세특에 적어줄 생각인데요.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단어 시험 안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있을 때 여기에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관련된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선택해서 넣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아래 위로 나타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전체 화면 이제 보기를 하면 오른쪽에 점 3개 버튼 누르고 전체 화면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 위로 분할이 돼서 예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공지사항 게시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개까지 만들었고요. 아까 우리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4개, 5개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제가 아직 활용해보지 않은 것 중에 이렇게 캔버스를 활용해서 그룹하거나 연결해서 매핑하는 것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곧 수업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게시물을 만들고요.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주제를 하나 주고, 주제를 예를 들면 환경. 그러면 이제 환경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를 각자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적어주고 여기에 링크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 같은 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이거 이렇게 움직여서 매핑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래서 쓰레기 관련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의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클릭하면 또 다시 한번 점 3개 버튼 누르고 연결을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매핑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선이 잘 안 보이니까 배경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설정 버튼 누르고 배경 화면에서 조금 어두운 색을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바꿔주니까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저장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작업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와서 저장 버튼을 꼭 누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아직 사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서 저도 앞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